자,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기초 3주차 2교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수 연산 예제 하나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수형, 실수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C 언어에서의 문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어, 보면서 우리가 자료형 세 번째 자료형 CHAR 자료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산자 부분에서도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연산자 5개의 연산자를 봤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진감 연산자와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연산자 우선순위, 우리가 곱하기를 더하기 먼저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주 전통적인 수학의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서는 이렇고 20분씩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예제는 반지름이 3인 9의 부피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9라는 건 공이죠. 공처럼 생긴 것에 대한 부피를 계산하는 공식은 V는 3분의 4 파이 R 3승입니다.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제가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고 하는 예제를 풀기 위하여 반지름이 3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은 자, 플로트도 역시 잡아볼까요? 네, 더블로 잡을까요? 플로트로 하겠습니다. 플로트로 반지름은 R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고요. 여기 3.0을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죠.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결과는 플로트로 해서 그 값을 우리가 볼륨이라고 하겠습니다. 볼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을 건데요. 자, 이 볼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을 때 볼의 계산 방법은 뭡니까? 4 나누기 3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R의 3승이니까 R을 3번 곱하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시언어에서는 3승, 뭐 자승, 승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아주 고지것대로 3승이면 3번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야, 요런 수식이면 되겠습니다. 파이 3분의 4 파이 R 3승 이렇게 이제 계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가 실수를 계속하죠. 반복적인 실수하면 안 됩니다. 3 나누기 4 나누기 3이죠. 4 나누기 3이라고 하는 요 수식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부와 정수부가 연산이 되면서 뭐가 발생됩니까? 네, 소수점 이하짜리가 탈락되는 일이 발생되니까 잊지 않고 4.0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3.0으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이 끝났으니까 %F로 볼을 찍어보죠. 네, 볼을 찍어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F7. 자, 그리고 컨트롤 F5. 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113.0.4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값이 됩니다. 자, 어렵진 않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조금만 손을 좀 보자면 이런 뭐 좀 처음 보는 문법들이 여러분 아직 교재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교재는 나와 있는 부분이 뭐가 나와 있느냐면 콘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콘스트 플로트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 3.141592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값을 집어넣는 변수 선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요 3.14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파이가 그 변수값을 그 변수값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콘스트라고 하는 요 키워드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콘스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말이 축약된 거냐면 콘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축약된 것이고 이 콘스탄트는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상수.
좀 이상하죠. 자, float pi는 여러분들 우리가 pi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생성하고 선언하고 3.14259이라고 하는 값을 할당했다면 그 뒤에 pi라는 변수에는 다른 값이 들어올 수 있는 변수로서 선언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5.7, 물론 3.4를 바꾸면 안 되겠, 3.14를 바꾸면 안 되겠지만 5.7 이런 식으로 변수 값을 넣을 수도 있는 어떤 변수로서는 탄생된 것인데, 문제는 3.14159 같은 값은 변경되면 안 되는 값이지 않습니까? 변수로 선언되었다 할지라도 바뀌면 안 되는 수, 뒤에 가서 바뀌면 에러가 나도록 만드는 수, 이걸 콘스트를 앞에 붙여줌으로써 해결합니다. 콘스트를 붙여주면 그 뒤에 pi 값을 예를 들어 3.4가 아니라 5.7, 3.14가 아니라 5.7 뭐 이런 식의 어떤 값을 할당하는 연산이 이루어지면 에러가 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 상에서 pi 값을 바꾸지 못하도록 선언하는 함수의 변수의 선언 방법에 있어서 const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여주면 이 변수는 앞으로는 절대로 값을 초기에 할당된 값 이외에는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물론 지금은 우리가 값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const를 붙여주나 안 붙여주나 결과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결과는 같아요. 우리가 파이 변수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들을 쓰느냐 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매우 짧으니까 const 매우 짧으니까 이 pi 값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그램이 매우 길어지면 이 pi 변수 값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불안감이 좀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const를 붙여줌으로써 이 변수 값을 값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해 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명령어도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뭐 다시 기억하실 건 역시 마찬가지로 요 부분 연산 부분은 실수 연산 해줘야지 값이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R의 3승 뭐 이런 표현들은 없으니까 3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지고대로 R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3번 곱해지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요번 예제의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와 보죠. 자, 문자형을 처리하는 char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시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료형 두 가지를 공부했었죠. 하나는 int형, 두 번째는 float double형 해서 정수형과 실수형 두 가지를 공부했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캐릭터형이라고 하는 char형이 있는데요. 캐릭터형은 사실은 뒤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캐릭터형도 어떤 정수값을 저장하는 작은 정수형 변수에 해당하긴 합니다. 지금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는 건 문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 의미, 말뜻 자체가 캐릭터는 문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캐릭터형은 어쨌든 C 언어에서는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변수로 그렇게 자료형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일단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시작을 해보죠. 자, 원래 컴퓨터는 숫자 이외에 문자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0과 1만 알고 있는 이진수값 켜고 끄고 하는 것들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체계의 기계였는데, 이 기계가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그 정보 중에 다량의 정보는 당연히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나와 있는 문자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그 영문 문자밖에 없고 한글은 없는데요. 일단 지금은 한글 처리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문자표에서 영문 문자나 특수 문자들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요. 이 표를 우리가 ASCII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ASCII 테이블의 원래의 말은 ASCII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줄임말을 ASCII라고 부르고 이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원래 약자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의 앞자들을 쭉 따온 것인데요. 번역하자면 이런 것이죠. 미국 표준이다. 미국 표준 코드다. 뭐를 위한 표준 코드냐 하면 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
표준 코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어떤 문자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간에 사용되는 표라고 이제 아시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0번부터 시작해서 126번까지 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는 이 DEC, HEX, OC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딴 거 보지 마시고 DEC만 보십시오. DEC는 이 10진수라는 뜻인데요. 10진수. 16진수의 헥사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보고요. 어쨌든 이 10진수의 코드가 0번부터 126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이 표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캐릭터형의 그 문자가 1대1로 대응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중에는 뭐 느낌표도 있습니다. 느낌표는 33번에 매핑되어 있죠. 그 다음에 A, 대문자 A는 65번에 매핑되어 있고 대문자 B는 66번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소문자 A도 있네요. 소문자 A는 97번, B는 98번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고 매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문자가 아닌 숫자들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어떤 이런 형태의 아라비아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 체계로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매핑을 해놨습니다. 48번부터 57번까지 쭉 매핑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ASCII 테이블은 미국 표준으로서 미국 문자를 표시하기 위한 모든 코드를 0번부터 126번까지 127개의 표에 각각 일렬로 나열돼서 매핑시켜 놓은 그런 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시언어에서는 문자는 이렇게 단일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라고 불리는 이 단일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문자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문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작은 따옴표 말고 큰 따옴표인 이중 따옴표 있죠. 이중 따옴표는 시언어에서 문자 열로 취급되기 때문에 단일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일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문자 한 글자를 표시하기 위한 체계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printf, scanf에서도 오타가 있습니다. printf, scanf에서 정수값을 처리할 때 우리가 %d를 처리했고 실수값을 처리할 때는 %f를 처리했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자를 처리할 때는 %c라고 하는 문자 지정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그 예는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이 예를 한번 보시죠. 자, 문자형 변수 A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A라고 선언해 놓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int 또는 float, double 요것들만 봐왔는데 캐릭터형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형 선언하고, 그러면 지금 A 변수는 뭐가 저장될 예정이다? 앞으로 어떤 문자가 저장될 예정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다음 7번째 라인에서 A 변수에 작은 따옴표로 붙인 대문자 A를 A에 할당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럼 A는 어떤 문자가 저장되어 있어요? 대문자 A라고 하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A를 출력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C 형태로 출력하니까 뭐라고 찍히겠습니까? 당연히 대문자 A가 찍힐 겁니다. 자, 오른쪽 결과를 보시죠. 대문자 A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과가 찍힌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형에 대한 실험, 첫 번째 실험인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릭터형도 사실은 문자를 처리하는 어떤 변수라기보다는, 자료형이라기보다는 정수값을 처리하는 변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얼핏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에 예제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캐릭터형 A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에는 대문자 A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printf로 A를 찍을 때요, 방금 전에 뭐로 찍었습니까? %C라고 찍었습니다. %C라고 찍었는데 이번에는 %D라고 찍으면서 좀 희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에는 문자, 대문자 A가 저장되어 있는데 얘를 %D로 찍으라니 이제 어떻게 찍힐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찍히느냐 하면 65라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65라고 결과가 나오는데, 이 65의 의미는 사실은 뭡니까? 이게 무슨 표죠? 이 아스키 테이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스키 표의 일부분을 지금 잘라서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대문자 A는 65번에 해당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뭐가 찍힌 겁니까? 바로 이 65가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 작은 따옴표 대문자 A로 A 변수에 저장한 이 일은 실제로는 눈으로는 대문자 A처럼 보이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65라고 하는 아스키 표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환되어서 A에 저장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A를 %D로 찍으니까 어떻게 찍혀요? 65가 찍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C로 찍으면 제대로 대문자 A가 찍히는 예제는 바로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반대가 되는데요. 캐릭터형 A 변수가 선언이 되고 A 변수에 65라고 저장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캐릭터형은 문자만 저장되는 변수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캐릭터형 변수는 뭐가 저장된 변수다? 아스키 표에 들어있는 그 십진수 값이 저장되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변수에 들어있는 아스키 표에 들어있는 번호들은 0번부터 126번까지 127번까지인가요? 그렇게 번호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정수값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캐릭터형은 작은 정수값이 저장되는 어떤 변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라는 값을 A 변수에 저장하고 A를요, 이번에는 뭐로 찍었습니까? A를 %D로 찍는 것이 아니라 %C로 찍어 봅니다. %C로 찍으면 뭐가 찍히느냐 하면 A 변수에 들어있는 65번에 해당하는 아스키 표의 그 값을 문자형으로 찍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찍힙니까? 65번 아까 우리가 봤었죠? 대문자 A입니다. 대문자 A가 찍히는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캐릭터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자료형이지만 그 문자는 어떤 문자다? 아스키 표에 들어있는 매핑되어 있는 그 문자들과 매핑되어 있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체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 문자를 출력할 때는 그 아스키 표에 들어있는 문자 값들을 %C 형태로 매핑시켜서 출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는 문자를 입력받고 그 문자를 출력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자, 변수 두 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이니셜이라고 하는 그 변수하고 캐릭터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 두 가지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서는 영어 이름 첫 글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출력하는 안내 메시지를 주고 scanf를 시작합니다. scanf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D, %F가 아니는 %C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 입력받은 문자를 어디에 저장한다? 그러니까 커서가 껌뻑껌뻑일 텐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K라고 입력을 하면 그 K 값이 문자가 이니셜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K 문자 자체는 따옴표, 단일 따옴표가 붙어있는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는 값으로서 아스키 표에 들어있는 K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로서 저장된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의 결과물들인 것이죠. 다음 프로그래밍 과목 학점을 물어봐도 되나요? A부터 Z까지 F까지 입력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그 값도 마찬가지로 그레이드로 입력을 받습니다. %C 형태로 입력받아 어떤 문자를 하나 입력받는 거죠. 여기서 A라고 입력했다고 쳐보면 그레이드는 A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줄바꿈 해주고요. 그 다음에 %C의 프로그래밍 과목 성적은 %C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니셜과 그레이드 값을 찍어 봅니다. 이니셜 첫 번째 이니셜은 첫 번째 %D에 두 번째 그레이드의 %C는 그레이드는 두 번째 있는 %C 영역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대로 K라고 입력했고 A라고 입력했다면 K의 프로그래밍 성적, 과목 성적은 A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결과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동영상을 잠깐 중단하시고 지금 예제를 한번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스키 코드를 활용한 문자 출력에서의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 제가 제안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씩 쫓아오면서 문제를 머릿속으로 그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ASC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언이 안 되어 있지만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요. 대문자 A하고 3하고 더합니다. 이건 수학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수학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자하고 3하고 어떻게 더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C 언어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C 언어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자, 왜 가능합니까? 대문자 A를요, 문자 A로서 취급하지 않고 실제로는 아스키 표에 들어있는 65라고 하는 대문자 A와 매핑되어 있는 숫자로서 관리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65라고 하는 값과 뭘 더하라는 것이 똑같습니까? 예, 3을 더하라는 얘기랑 같아요. 이건. 그럼 ASC엔 뭐가 저장됩니까? 68이 저장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ASC는 68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68 ASC 값을 %C로 찍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뭘로요? %C 형태로 ASC 값을 printf로 출력해 본다고 가정해 보면 ASC에는 68이 들어 있고요. 68에 해당하는 문자 값으로 %C로 출력을 하라 라고 명령 내리니까 68번은 어떤 거죠? 65번이 A라면 66번은 뭐였습니까? B였고요. 67번이 C였고 68번은 뭐인 걸로 알게 되겠습니까? 예, D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산 처리가 말도 안 되는 연산 처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연에서는 가능한 연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문자에 대한 처리를 배웠는데요. 글자 한 글자짜리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러면 단어나 문장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물음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물음이 생겨야 정상이겠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단위로 입력하는 건 됐고 단어나 문장은 어떻게 입력 처리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여러 문자를 한 묶음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묶음은 배열이라는 문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배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열을 배우고 난 뒤에 그때 문자에 대한 개념, 즉 단어나 문장을 처리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좀 급하시더라도 마음이 좀 급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 뒤에 우리가 좀 뒤에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미루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문자 하나를 처리하는 것 여기까지 일단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시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